안녕하십니까. 휠체어 태평무 작품 연구 발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연구자 국악학 박사 최현주입니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주연한복 춤추는 스냅샷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이 공연은 휠체어로 추는 최초의 전통춤 공연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내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가의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태평무 공연이 먼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태평무는 8분 또는 15분을 공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6분 40초 정도로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한 태평무를 먼저 우리 황기선무용단의 대표이신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이수자 황기선님의 춤으로 감상을 하시고요. 연구진 5분을 소개드린 후에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태평무를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고요. 회외사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진 촬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태평무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이수자인 황기선님의 춤으로 태평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래 태평호보다는 길이가 좀 짧지요. 저희가 이번에 휠체어 태평호를 위해서 음악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했고요. 그거에 맞추어진 안무를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작품 연구진입니다. 먼저 황규선 무용단 대표 황규선 박사는 의상과 안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임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모은 가치연구소 대표님은요. 척수장애인의 직업 만족과 문화예술 활동의 상관 요인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춤을 보여주실 최종철 최수민 무용가께서는요. 태풍무 동작의 휠체어 적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연구의 기획자이며 연구 결과물 제작을 맡았습니다. 특히 오늘 수어 통역에는 김교연 통역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의 목차는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기획 의도, 척수장애인 직업 만족과 문화예술 활동 상관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평무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기술한 이후에 휠체어 태평무의 의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 연구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품에 대한 연구를 동작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직접 현장에서 춤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기 연구 계획과 재원 등을 넣어서 저희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기획 의도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왜 하필 태평무입니까? 라는 말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세종의 관현맹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전문 예술인을 육성하였습니다. 관현맹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국가기관인 장화원에 소속되어 주로 왕실의 여인들의 잔치인 내연에 연주를 하였는데요. 2011년 관현맹인 지능예술단이 발달하면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이 창단한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의 국악과 진학이 눈에 띄게 늘었고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예술적 능력을 발현하는 일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예술계와 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어렵고 미미한 부분이 바로 한국 무용이었습니다. 발림새가 중요한 우리 춤동작을 휠체어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댄스 스포츠에서는 다수의 휠체어 무용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대표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휠체어는 또 다른 발입니다. 우리 춤을 휠체어라는 발로 표현할 수 있다면 먼저는 전통예술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고 나아가 장애인 전통예술가 양성과 육성을 통한 직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천적 장애 중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작품 개발이 척수 장애인의 삶과 직업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휠체어 태평무가 전통 문화예술, 특히 한국 무용의 확대 발전 가능성에 끼치게 될 영향들을 예상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놓은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척수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유형, 그리고 삶과 직업의 만족도, 전통예술이 척수 장애인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알아봅니다. 둘째는 태평무 의상을 기반으로 한 휠체어 태평무 의상을 연구 제작했고요. 세 번째는 국가무형문화재인 태평무를 휠체어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다음의 연구 결과는 향후 척수장애인의 삶과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 확장을 기대하며 실무적으로는 척수장애인의 심층적인 문화예술 영역 직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 척수장애인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태평무 원작의 계승과 발전 상황, 그리고 장단의 구성 등을 통해 태평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셋째, 실제 태평무 의상을 입고 개선점을 찾아 휠체어 태평무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넷째,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이자 휠체어 무용수인 최종철, 유수 1, 2번 손상, 그리고 최수민, 흉수 3, 4번 손상 이 두 분의 휠체어 무용수들께서 이를 신중 인터뷰에서 사용 가능한 휠체어 및 안무 동작들에 대한 결과를 얻어서 작품을 저희가 완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기 연구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일회성 발표가 아닌 가칭 장애인 전통무용예술단 창단을 위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척수장애인 직업 만족과 문화예술 활동 상관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장애인과 여러 차례 작업을 하시고 지금도 가치연구소 대표로서 장애인 인권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모 대표님의 발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척수장애인 직업만족과 문화예술 활동 상관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이모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활과 그리고 사회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 분야로 놓여져 있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먼저 첫 번째로 척수장애 유형에 대한 신체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척수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 중에서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무려 86.8%로 가장 높은 신체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에 대한 특징을 보면 흉수가 48.7%, 경수가 41.8%,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상에 의한 요인이 높습니다. 따라 척수장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상의 요인이 높은 신체적 장애이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정도가 높은 중증 장애입니다. 따라 척수장애인은 신체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 중에 하나로 대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척수장애인의 신체 능력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0에서 10점 정도의 척도로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정도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신체적 어려움 정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에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바 실제 1순위로는 마비로 인한 장애가 무려 53.5%이며 2순위는 배변장애가 27.5% 그리고 3순위는 배뇨장애가 2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척수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요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조사한 결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은 8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7.3%는 아직도 운동을 하지 못한 치과 장애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운동할 체력이 없음이 25.4%, 그리고 운동이 가능한 장소가 없고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는 21.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개인적 의지 요소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바 어떻게 하면 이들의 개인적 요소를 조금은 증가시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연구자는 직업 활동 내에 운동 활동을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업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척수장애인이 직업 활동에 따른 만족도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척수장애인은 척수장애 전과 척수장애 후로 직업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취업하고 그리고 퇴직한 척수장애인은 척수 손상 전에 11.0%였지만 척수 손상 후에는 무려 42.0%로 30% 이상 미취업과 퇴직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석 결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척수장애 전 8.8%에서 46.1%로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척수장애 전 16.5%에서 41.6%로 성별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 상관없이 모두 다 30% 이상 대폭 증가했다라는 것은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실제 장애 이후에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치과활동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의 요소로 성장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활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미취업자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요소가 33.3%입니다. 이것은 즉 실제 장애 이후에 신체 손상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장애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직업 활동이 어려움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미취업 장애인들이 가장 만족도의 높은 요소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해 본 결과 미취업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삶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서는 첫 번째는 경제적 요소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신체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의 해결과 함께 더불어 건강에 대한 신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접목할 수 있는 무언가의 활동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가장 접합한 것이 바로 문화예술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상관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보시면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기회에 대해서 7.6%만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체장애인이 가장 문화예술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25.8%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에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이 55.5%, 그리고 전시 공연 등과 같은 필요한 시설 부족이 48.7%, 그리고 실제 관과 관련된 지역의 관심 부족이 37.7%라는 것은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흡하다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 문화예술인 고용 형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데요. 장애예술인이 실질적으로 62.2%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전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이것을 저희는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본 기업에서 기간제라든지 계약제와 같은 촉탁치기 26.5%, 그리고 파트타임 시간제가 18.8%로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는 현재 지체장애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4.3%가 파트타임 기간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이 32.6%로 활동되어져 있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는 무용이 파트타임이 7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에 대해서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그 직업 안에는 경제적 요소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는 건강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은 첫째적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중증 장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리고 척수장애인은 무직과 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장애 유형으로 장애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장애 이후의 직업과 활동 연계가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에 대해서 7.6%만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바, 지금 다양한 지원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장애 문화예술인의 고용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넷째로 보시면 전문 예술인 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 예술인의 94.7%는 전체적으로 무형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기간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앞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연구 내용은 첫째적으로는 척수장애인이 후천적 장애로 발생되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 지원과 그리고 사회활동 연계할 수 있는 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두 번째로는 직업적 형태에서 미취업 상태인 척수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장애인 취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가치관의 전환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척수장애인의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또한 이 안정적인 문화예술 고용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척수장애인이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발하게 운동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연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아주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요. 통계가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사례들을 알고 계셨고 그 덕분에 연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태평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태평무는요, 일제강점기인 1938년 초연된 무용작품입니다. 경기 무학장단 그리고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성준이 무대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작품 설명에는 태평성대의 질탕한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면서 1월 성신과 더불어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라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초연 당시 남녀 2인으로 시대적 상황상 조선시대의 왕의 옷을 입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남녀의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양승호 지금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었습니다. 현재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장에 준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태평무는 198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요. 현재 한영숙묘, 강선영묘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한영숙묘는 처음부터 한삼이 없이 원삼 없이 당의 차림으로 춤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강선영묘는 원삼을 입고 한삼을 끼고 춤을 추다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한삼과 원삼을 벗고 당의 차림으로 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선영묘의 태평무 공연 순서는 낙공과장, 터벌림 과장, 석채, 올림채 과장, 도살뿌리 과장, 그리고 인사가 들어가 있는 터벌림 과장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휠체어 태평무 의상입니다. 이 의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휠체어 태평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은 저희가 이수자 복장이 아닌 전수자 복장을 기본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일정 기간 이수하고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이수 시험을 통과하여 이수자로서 등록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선용류는 이때 입는 옷이 물론 디자인도 달라지지만 가장 눈으로 보여지는 건 당의의 색이 초록색이라는 것과 밑에 있는 치마가 붉은 치마가 겉으로 올라오도록 입는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제 그 전수자의 경우는 남색 치마가 위로 올라오도록 입고 분홍색 당의를 입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수자는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다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무에 입는 겉옷인 원삼은 궁중의식 때 내외명부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일생에 딱 한 번 혼례식 때만 입을 수 있었다는 옷이라고 하죠. 원삼은 소매통이 매우 넓은 여성용 두루마기 형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수자 화로 중앙에는 봉황을 달고요. 소매에는 박쥐 문양을 수를 놓습니다. 전수자는 중앙에는 새를, 소매에는 나비로 수를 놓는데요. 머리 이 족들이 위에는 어유미라고 하는 가채를 올려서 3개의 떨점으로 장식을 하고 뒷부분은 금방에 화려한 도투락 댕기를 붙입니다. 궁중의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원삼에 벨크로를 붙인다는 점인데요. 흔히 우리가 찍찍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옷이 벗겨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원삼을 벗은 복장입니다. 치마는 금박을 두른 스란 치마를 2겹 겹쳐 있습니다. 이때 이수자는 붉은 치마를 겉으로 입고 전수자는 파란 치마를 겉으로 입게 됩니다. 치마 위에는 당의를 입는데 이수자는 봉황 흉배를 단 초록 당의를, 전수자는 수가 놓인 분홍 당의를 입습니다. 춤을 출 때는 원래 신이 없이 버선 차림으로 춤을 추지만 휠체어 태평무는
네, 휠체어 태평호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을 신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성 태평호의 성장입니다. 강성형류 태평호 같은 경우는 남성 경우 이수자와 저수자의 복장의 구분이 없는데요. 먼저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위에 황색의 용포를 입습니다. 용포의 앞과 어깨에는 붉은 색 천에다가 용의 형상을 금심으로 수놓아서 아주 화려함을 극대화합니다. 머리는 망건을 착용하고 상투를 들어 상투 안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왕의 관모인 익성관을 쓰게 되는데요. 허리에는 옥에 박힌 옥대를 구르고 역시 발을 고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버선을 신지만 휠체어에서는 목화를 신게 됩니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휠체어 태평호의 원삼입니다. 휠체어 태평호는 원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길이의 변화입니다. 원래 태평호는 치마보다 더 길게 원삼을 뒷부분을 입게 되는데요. 휠체어에서는 바퀴에 감기는 일이 많아서 그 문양이 다 보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과 뒤의 원삼 길이를 줄여서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앞면은 무릎에 살짝 거칠 정도, 뒷면은 휠체어 의자를 가릴 정도로만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소매의 폭도 상당히 수정을 했는데요. 휠체어를 조작하는데 이 통 넓은 소매가 바퀴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뻐 보일 수 있으면서도 말려 들어가지 않는 선의 길이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이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요. 역시 당이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앞에 손을 가리는 부분의 저고리섭의 길이입니다. 휠체어에 앉았을 때 당이 모양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앞부분을 짧게 바꾸고요. 뒷부분도 휠체어의 의자를 가리되 바퀴에 닿지 않을 만큼 짧게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치마입니다. 휠체어 태평호는 일반 태평호처럼 통치마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일자로 저희가 제작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입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둘러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기 위해 폭을 넓게 쓰는 일반 태평호의 복장보다는 아주 폭을 확 줄여서 치마를 둘러서 무릎 아래로 허벅지 아래로 치마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태평호는 치마를 두 겹으로 입는데요. 아예 박음직을 해서 좀 길이가 긴 빨간색 치마를 밑에 그리고 길이가 짧은 파란색 치마를 위에서 한 겹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끈으로 고정을 하고 휠체어 방석 아래로 치마를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켰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장식입니다. 태평호에서 장식하는 큰 머리는 어유미와 족두리 그리고 도트락댕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에 머리에 쓰게 되면 되는데요. 다른 차이보다는 저 도트락댕기의 길이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동작을 화려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도트락댕기 끝부분이 휠체어 바퀴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짧게 만든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바지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실크로 제작을 하는데요. 휠체어 태평호에서는 계속 엉덩이가 밀려서 내려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밀려 내려가지 않는 재질로 저희가 선택한 것이 바로 광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태평호 오늘 입으시는 의상은 광목으로 되어 있는 속바지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삼입니다. 이 한삼도 길이를 줄이고 저희가 폭을 줄였는데요. 어떤 부분을 뺐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짧게 만든 축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이를 여러 가지로, 폭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한삼을 빼고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짧게 만들고 아무리 좁게 만들어도 바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충동작이 오히려 마이너스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성의 복장인 용포입니다. 이 용포는 여성용 원상과 마찬가지로 앞뒤 길이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원래의 복식에서는 마찬가지로 바퀴에 감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무릎에 걸치는 앞걸이 그리고 의자의 뒤를 덮는 정도로만 짧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용포에는 가슴 흉배가 붙어 있지만 저희는 흉배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 보니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 보니 이 흉배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이걸 쭉 허리띠처럼 만들어서 뒤에 벨크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상을 다 입으신 후에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옥대를 두를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저희가 변형을 했는데요. 사실은 흉배 사이즈가 원래 태평무 사이즈 복스보다는 훨씬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처음 제작되는 사이즈를 좀 크게 했더니 동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요. 이 앞부분에 흉배가 걸리적거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작할 때 흉배 사이즈를 좀 줄여서 다시 제작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남성용 한삼입니다. 똑같이 사이즈를 줄였지만 역시 오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밀려나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익성관과 옥대인데요. 익성관은 동일합니다만 옥대 역시 벨크로를 달아서 붙이고 떼기 굉장히 편하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버클의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다 보니 이제 이거를 조정하실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저희가 벨크로를 달았습니다. 자, 이제 작품용으로 본격적인 작품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을 안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수의 장의 정도입니다. 같은 척수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그리고 재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예우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남자 무용수인 최정철님은 요수 1, 2번 손상으로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하지 않아도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중심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여자 무용수이신 최수민님은 흉수 3, 4번 손상으로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해야 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정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로 이 두 분의 동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 마지막 인사는 남녀가 함께하는 2인무로 중심을 했고요. 좀 동작이 유사하고 표현이 용이한 석체는 최수민님의 춤으로, 그리고 장단이 빠른 올림체, 특히 달드는 동작이 많은 올림체 동작은 휠체어를 들은 동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남자 무용수인 최종철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휠체어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휠체어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휠체어는 두 종류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휠체어는 안정적인 생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시다가 턱이 있으면 살짝 들어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일자로 되어 있고 폭이 좀 좁다라는 점이 있고요. 운동성이 중심이 되어서 회전이 편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용, 댄스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회전은 가능하지만 부피가 좀 넓고 그리고 고정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의 부분에 따라서 어떤 것은 휠체어, 댄스용으로만, 어떤 것은 저희가 일반용 휠체어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세 번째는 이 연습장과 공연장의 바닥 형태입니다. 휠체어 댄스에 적합한 댄스는 댄스 플로어나 바닥이 아주 평평한 대리석 등 단단한 바닥 구조인데요. 이에 비해 춤추기 어려운 바닥이 부직포같이 우리 왜 그 야외 공연장에 가면 깔아놓는 부직포 같은 경우는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어서 휠체어 바퀴를 돌리기에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평면성입니다. 아주 조금만 기울어져도 멈춰서 잡지 않으면 휠체어가 떼구로 굴러가 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여 안무와 연습 끝에 완성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낙궁 과정입니다. 이때는 댄스용 휠체어를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왕과 왕비의 행차 모습인데요. 원작은 한삼을 끼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휠체어는 그 동작만큼 성큼 앞으로 나서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동작은 두 분의 무용수가 함께 보여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터볼링인데요. 역시 댄스용 스포츠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강서현 태평무는 원래 한삼을 끼고 터볼링 과정까지 춤을 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는 현상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맨손으로 춤이 추어진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벌링 과정의 한 동작을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잡아놨는데요. 이제 흔히 가위치기라고 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뒤로 돌아서 시선을 사선으로 두어야 되는데요. 최종철 무용수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신데 이제 상체를 고정하셔야 되는 최수민 무용수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시선을 두시는 게 어려워서 이분만 정면 뒷부분을 보시는 형태로 동작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동작들을 실제로 여기서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수자 복장으로 아까 이수자
네, 황 비서님이 함께 춤을 추시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저희가 준비하신 대로 이제 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보시게 되는데요. 첫 부분을 먼저 기다려 주십시오.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 잠시 후에 주십시오. 자, 먼저 터벌림 과장 낙군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터벌림 과장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안내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황비서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규선입니다. 지금 터벌림 과정인데요. 저희가 움직이면서 팔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멈춰 있을 때 팔 동작 드는 동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멈췄을 때 팔 뿌리는 동작을 했습니다. 아까 들었다시피 한삼을 사용했다가 휠체어 미는데 같이 밀리거나 안에 바퀴에 끼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 동작을 최대한 끝까지 해볼까 하다가도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을 지금은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터벌림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순서가 사실 원래 태평무에 비해서 많이 짧게 준비했는데 한국무용 처음 이제 전통무용을 처음 4월달부터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무용 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평무를 95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이 두 분은 올해 4월달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금 뻣뻣하더라도 한국무용 호흡이 안 나오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니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좀 지금 1차적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같이 해주시고 움직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예, 아까 사진하고 본 거랑 또 직접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서요. 처음에 길게 저희가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길게 쓰는데 입기도 힘들고 계속 이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원래 길이보다 훨씬 짧아요.
예, 무게가 또 너무 무거우면은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너무 의상이 처음에 무거워서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발부터,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옆에 그런 모습, 여기까지 다 힐 감았습니다. 전신을 발, 무릎, 허벅지, 가슴, 양팔을 드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생님의 동작 같은 경우는 양팔을 들어서 하는 동작보다 한 손을 많이 위주로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팔을 들거나, 특히 이 바퀴를 이제 이따가는, 지금은 공연용 바퀴인데요. 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퀴도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한 바퀴만 돌아와 주실래요? 여기서 잘 봐주십시오. 무엇이 다른지. 자, 원래 바퀴는 두 바퀴밖에 없어요. 아까 일자로 했잖아요. 지금 사선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조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 바퀴가 있어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돌려서 정면에도 앞에 보조 바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심해서 바퀴에 저희가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몇 번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고 좀 전에 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선생님 같이 또 수리까지 해주셔갖고요. 수리라는 수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계셔갖고 이거까지 다 계속 조이고 조이고 막 이랬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야. 이게 조금이라도 조이지 않으면은 바퀴가 앞뒤로 바이킹 타듯이 앞뒤로 이렇게 휘청휘청 거려갖고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 준비해주세요. 춤 추시랴 설명하시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만 안무를 직접 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좀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석체인데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언제 됐나요? 네, 먼저 석체는 왕비가 원삼을 벗고 또 한삼을 벗고 경쾌하게 추는 춤입니다. 원래는 이제 뒤를 돌아서 옷을 벗어서 상궁에게 이렇게 주는 동작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도와주셔서 벗은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동작 부분에서는 원장은 양손으로 치맛자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들면서 아주 경쾌하게 춥니다만 우리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무용수께서는 손의 위치로 발동작의 위치를 표현하고 멈추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팔올림 사위 부분에서는요, 원작에서는 뒤로 돌아서면서 팔을 올려서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만 휠체어에서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 바퀴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표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휠체어 바퀴를 손의 위치와 같은 곳에 동일하게 두는 것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최수민 무용수의 단독 공연으로 뒤에서 함께 이제 황기선 무용가께서 춤을 추실 거고요. 일반용 휠체어가 아닌 아까와 동일한 댄스용 휠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석체 과장 감상하시겠습니다.
터벌린 과장보다 조금 빠른 게 석체입니다. 덩쿵 따따 쿵따 따따 구궁쿵 따따 쿵따 따따 하고 10박 10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 덩쿵 따따 쿵따 따따 손으로 박자를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석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도라든지 다른 다 똑같은데 이 바퀴에 손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뒤돌았을 때 갔을 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동하면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바퀴로 구궁쿵 따따쿵 따쿵 덩쿵 따따쿵 따따따 구궁쿵 따따쿵 따쿵 도는 것도 손은 빼고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도 피고 해봤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몸이 너무 앞으로 쏠리고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팔 올리는 동작은 최대한 저희가 여기서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올림체 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철 무용수께서 혼자 주시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휠체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앞에까지는 댄스용 스포츠 댄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댄스 휠체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발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휠체어의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댄스용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자로 놔서 서질 수 있는 휠체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작은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드는 동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을 휠체어로 들어 올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은 이 태평구의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시고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올림체 과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동작이 올림체 동작입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조금 제 좋은 상황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퀴를 도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이 바퀴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죠. 잠깐 뒤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조 바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올림체를 최대한 다리 동작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면서 팔 동작을 하는 것은 최대한 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뺐고 다리 이 동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 최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애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타고 들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가 부분인데요. 도살풀이 과장입니다. 이때는 두 분이 같이 나오시고 같이 댄스용 휠체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때 보셔야 될 건 같은 동작을 하시는데 한 분은 양손을 다, 한 분은 한 손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등급에 따라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뒤로 물러나는 원작의 동작을 태평모 휠체어 무용수는 양손으로 다리를 표현해서 물러나는 걸 했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아주 빨라지는 휘몰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몸을 180도로 6번 돌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똑같이 휠체어로 방향을 맞춰가면서 도시게 됩니다. 그래서 팔동작보다는 역시 발동작에 위주를 두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로 돌아가는 이 장단에서 휠체어 무용수는 휠체어 바퀴를 잡습니다. 잡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잡은 상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도살풀이 과장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무용수분들을 한 번 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 명을 보면서 딱 완전히 보였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양팔을 들어올리는 사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팔 들어올릴 수 있었고 최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팔로만 양팔을 들어올리는 순간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분이 정말로 너무 감사했던 게 도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 바퀴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 올렸지. 금방 앉으셨죠? 아까는 바퀴가 없었어요. 올림픽 때. 지금 다시 바퀴 있는 걸로. 그리고 크기도 훨씬 커요. 네, 크기도 크고, 네, 다시 앞으로. 네. 이 바퀴가 빼졌기 때문에 사선으로 됐기 때문에 도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편견이죠. 네,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처음에 편견
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깨자. 깨고 도전하자. 그리고 함께 계속 하자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연구실로 발표하고 하지만 내년엔 공연으로 또 준비를 저희가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뒤로 한 번만 돌아주세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댕기 보셨죠? 처음에 댕기가 원래 제 댕기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돌면서 여기 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었고 댕기를 짧게 줄였습니다. 예, 선생님도 이 부분이 여기 다 끼더라고요. 다 짧게. 네, 다 찍찍이로 바꿔서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결론과 재원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선생님들을 뵀을 때 저희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인가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던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태평무를 선택했던 건 가장 복잡한 의상이 가장 어려운 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태평무가 된다면 다른 춤도 되겠다라는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많이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배우고 그 사이에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또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은 현재 6분 40초짜리 공연을 10분 나아가서 15분 완판까지 만들고 싶고요. 다른 국가무용 문화재 무용작품을 휠체어 작품으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한국무용단 가칭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인 작품의 공연화와 또 휠체어 무용수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창단하고자 하는 것이 또 목적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첫걸음을 옆에 이모은 대표께서 또 이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1월까지 한 번 더 연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원인데요. 사실은 태평무를 추기 위한 또는 우리나라 춤을 추기 위한 휠체어 바퀴 또는 휠체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 전문 영역을 또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음원 제작이었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걸 이제 자르고 또 조금 더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휠체어라서 가능한 동작을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음악을 조금 저희가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용수 분들께 여쭤봤어요. 가장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국가대표로 댄스 스포츠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장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단을 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 참 어려웠다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의상 입을 때 저희 최수민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음악이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업으로 이어가는 사업에서는 장단 교육을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장단을 알고 또 기본 춤사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태평무의 완성도도 올라가겠지만 또 다른 한국 무용으로서의 발전에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저희 질의응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의 연구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5명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할지 답을 할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해야 될 일인가요? 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아니요, 안 들려요. 네, 저희가 이게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휠체어 그 전통 한국무용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어느 궁금한데 분께 질문을 잘 분들께? 무용수 분들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는 연상자 우선입니다. 아메리카 전통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에 그리고 그 장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국무용이라든가 청양무용, 현대무용 같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전통무용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미래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많은 또 노고와 또 노력과 애정을 또 쏟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비전과 어떤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더라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비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무용이 더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비전과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꾸준하게 그리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다면 저희가 국립무용유산원에서 영상 제작 사업에 홍미선 선생님께서 채택이 되셔서 저희 휠체어 태평과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아주셔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는데 네. 그 두 분께서는 그 제일 어려웠던 게 장단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그 황교 선생님께서는 태평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순서를 어떻게 드리냐, 특히 발동작을 어떻게 알려드리냐, 그리고 이 도는 동작과 이 호흡을 어떻게 알려드리냐가 사실 가장 걱정이었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거의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좀 좋으셔서 바퀴를 들 수 있는 동작이 가능했기에 저 처음에 이제 선생님 이 동작 저 동작 몇 달 하다가 어느 순간 들리는 동작을 보고 솔직히 할렐루야였습니다. 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평호의 가장 중요한 게 다리 드는 사이거든요. 이 드는 사이가 바퀴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는 너무 어려웠지만 가장 행복했던 고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약속드린 대로 저희의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다음번에는 완판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